토트넘 스퍼가 최근 보도에서 선임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페이노르트의 아르네 슬롯 감독과 결렬됐다. 슬롯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슬롯 감독이 직접 또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파급 효과,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현지 시간 수요일에 이제 슬롯 측과 이제 페노트의 대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가 토트넘을 보내달라일 것이라는 게 영국 현지 언론들의 전망이었는데요. 예, 그 언론들도 아시다시피 스카이 스포츠, 그렇죠. 디애슬레틱, 텔레그래프 거의 공신력 1티어 기자들이 보상금, 위약금 협의가 되고 코치진까지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전혀 정반대가 나온 거죠. 예, 이게 네덜란드 매체 AD에서 보도를 했던 그 슬롯 감독 직접 본인의 멘트인데요. 나에 대한 다른 클럽들의 관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관심에 감사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페이노르트에 남아서 지난 2시즌 동안 쌓아왔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이적 논의는 현재 없으며 어제 논의는 오로지 재계약에 관한 것이었다. 페이노르트와의 모든 대화는 오직 연장 계약에 대해서였다. 페이노르트에서의 새 시즌이 기대된다. 거의 뒤통수를 때리는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도가 다 가짜뉴스였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가짜뉴스였다라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긴 한데요. 왜냐면 슬롯 감독이 이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긴 했었거든요. 예, 본인 말로 또 얘기했었죠. 런던에 얘기도 했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도 얘기를 했었고. 아니, 물론 그러니까 갈수록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긴 했어요. 지난 주말 경기 때 심지어 영국 기자들이 가가지고 계속 영어로 질문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토트넘 감독 부임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1순위라는 얘기가 있다 하니까 그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당신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순위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나한테 질문한 거 맞냐? 딱 이런 다음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입장. 나는 페이노르트랑 계약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잉글랜드 기자들이 조금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페이노르트를 떠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 다음 스텝은 당연히 네덜란드에 남는다면 그건 실패한 거다. 근데 그건 맞잖아. 페이노르트에서 그렇죠. 네덜란드에 남으면 아약스나 PSV밖에 없는데 그건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 스텝은 네덜란드 다음일 것이다. 다른 국가일 것이다. 세리일 수도 있고 프리미어리그일 수도 있고 라리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세계 최고의 리그는 프리미어리그다. 이건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에 쓰긴 한 거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영국 기자들이니까 언젠가 영국에서 보자, 런던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 정도 한 건데 이걸 좀 과장해서 보도한 측면도 있네요. 그거는 있긴 한데 근데 과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긴 했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페이노르트 구단 쪽에서 조금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구단 공식 인터뷰 기자회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석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얘기가 바뀌어간 것 같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최근 보도 흐름에서 알 수 있는 이 무산의 과정은 역시 이전에 알려졌던 것과 달랐던 이 위약금, 보상금 문제인데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토트넘 경기 출입 기자인데요. 어떻게 보도했냐면 네덜란드의 보도를 인용하긴 했는데 본인도 취재한 것을 덧붙였어요. 네덜란드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더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노르트 측이 1,7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77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이 1,700만 파운드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수석 코치인 마리노 푸시치, 그리고 또 다른 코치 시프케 헐쇼프, 이 코치에다가 이제 퍼포먼스 코치인 루벤 피터스까지 총 합하면 4명이잖아요. 4명을 데려가니까 이 정도 돈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원래 영국 현지 언론들은 6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지불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1700만 파운드면 이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 아마 영국 기자들은 600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남은 기간 동안의 연봉으로 이제 위약금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코치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감독보다 더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3명을 다 합친다고 해도 1,700만 파운드가 나온 거면은 이게 대체 어떤 건지는 조금 알아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사미 목벨 기자가 취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원래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도 올렸고 또 이제 기사에도 썼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봤을 땐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토트넘이 발을 뺀 거다. 그러니까 원래 협상이 되고 있었고 슬롯 감독도 토트넘에 오고 싶어 했는데 알려졌던 것과 달리 페이노르트가
1,000만 유로, 그러니까 1,000만 유로라고 표시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1,000만 파운드인지 유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 유로, 뭐 어찌됐거나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높은 액수를 요구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못 내지 하고 발을 뺐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일리 메일에 사미 목벨 기자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 일단은 기사의 초반 골자는 토트넘은 애초에 600만 파운드만 내면 되는 것으로 슬롯 감독의 에이전트한테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페이노르트에서 최대 1,500만 파운드를 내야지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한국 돈으로 보면 600만 파운드면 100억이 안 돼요. 18억이고 1,500만 파운드는 2배가 훨씬 넘잖아요. 245억 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알려져 있던 600만 파운드의 계약 해지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은 내년 여름이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그런 조항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그 감독 위약금으로 자녀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 이유가요. 그 감독이 개인이 이제 해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자녀 연봉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그러면 슬롯 감독은 그렇게까지 페이노르트랑 척을 지면서까지는 토트넘으로 갈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페이노르트 측에서 좀 완강하게 이게 뭐 의무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조항이 발동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적료 개념으로 토트넘 쪽에다가 부른 것 결국에 거의 뭐 거절의 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느냐라는 내막들을 보면은 일단 슬롯 감독이 토트넘 감독이 된다면 마리노 푸시치 코치하고 시프케 홀소프 코치를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고 또 지난 수요일에 세 번째 스태프가 결정된 거라고 해요. 원래는 2명이었다가 이 루벤 피터스까지 데려가는 걸 수요일에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 토트넘과 사실은 협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이노르트에서 불쾌했고 그 과정에 이 얘기가 나와요. 다음 시즌을 위해서 슬롯 감독이 영입을 요청했고 영입을 한 2명의 선수 제루키와 판덴펠트에게 700만 파운드를 이미 썼는데 네가 지금 간다고? 이거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되지라는 페이노르트의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도 그렇지만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슬롯 감독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확실하게 부인을 안 하니까 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쉽게 보낼 수 없다. 그러려면은 이 이적료까지 제가 봤을 땐 받아내겠다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선수는 슬롯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영입을 해준 거니까. 그렇죠. 슬롯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시즌에 선수들 대거 주축들 나갔잖아요. 이적료 수익을 버려들였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페이노르트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니까. 예, 그러면서 내년에 해지할 수 있는 그 조항상의 600만 파운드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페이노르트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라고 이제 사미 목벨 기자가 좀 굉장히 상세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포기할 만하죠. 왜냐면은 이 위약금이면은 나게스만 데려올 수 있거든요. 예, 나게스만도 뭐 요 정도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도 근데 나게스만하고 슬롯 감독은 예, 커리어와 뭐 형자까지 입증된 게 다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한 1,200만 유로 정도면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슬롯 감독이 아니라 나게스만하고 협상하는 게 낫죠. 물론 괜히 보도상 공개적으로 우리는 뭐 나게스만을 고려한 적 없다라고 이제 했지만 그건 이제 축구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연락해서 그거 알잖아. 뭐 미안해 이럴 수 있는 거죠. 실제 최근의 보도에서는 나게스만과 아직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슬롯 감독이 거의 좀 결렬되는 분위기가 된 이후에 또 빠르게 또 영국 내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다음 후임 감독 후보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인디펜던트의 축구 수석 기자, 뭐 축구부 편집장이죠. 미겔 델라니 기자는 다음 유력 후보, 주요 후보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이다라고 이제 트위터를 올리고 기사 곧 쓸게 하고 기사를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슬롯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게 결렬이 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도 있다. 후벤 아모링, 뭐 사실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포스테코글루인데 루이스 엔리케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미겔 델라니 기자는 그게 어렵다고 본 이유가 첼시가 루이스 엔리케랑 사실 미팅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렬이 됐는데 그때 요구한 게 이제 첼시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 요구사항이 토트넘은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예, 거기다가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언급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 축구 책임자로 최근에 부임할 예정인 확정된 스콧 머니 호주인이니까 같은 호주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셀틱이 뭐 절대적인 뭐 좋은 전력을 갖고 있지만 재미있는 축구로 우승도 했고 자국대를 휩쓸었던 부분에다가 구된 관계자들과의 좋은 관계, 요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하트도 뭐 거의 갔지만 뭐 예전에 뭐 카터비커스도 그렇고 사실 은근히 셀틱하고 토트넘하고 선수 교류도 있었고 그렇죠. 구단 관계자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이 좀 더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저는 재미있는 축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호주 대표팀 감독할 때는 더럽게 재미없는 축구했었거든요. 토트넘 축구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토트넘보단 재미있는 축구 아니겠느냐. 호주 진짜 볼맛 안 났었습니다. 지금 셀틱 축구를.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슬롯 감독보다는 협상이 용이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스카이 스포츠도 곧바로 이제 보도를 내놨는데 이건 이제 리알 토마스 기자랑 또 다른 기자가 함께 취재를 했어요. 리스트에 있는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이건 겹치니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데체르비도 리스트에 있고 풀럼의 마르코 실바도 있다. 근데 뭐 로저스도 있다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중에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드는 감독은 데체르비 한 명인데 그 데체르비도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슬롯도 결국은 그 위약금 때문에 포기한 거고 나게스만도 위약금 때문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뭐 나게스만 같은 경우는 위약금보다도 디렉터 선임 그 문제에 있어서의 마찰이 있었던 게 크긴 하지만요. 근데 슬롯한테도 결국 위약금 지불 안 했는데 데체르비도 거의 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데체르비가 안 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위약금을 줘도 왜 옵니까? 그리고 브라이튼이 데체르비 남을 걸 계산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슬롯처럼 영입을 지금 거액을 들여서 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주앙페드로 영입을 한 거고 다우드 영입도 거의 유력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다가 브라이튼이 유로파리그 진출을 했는데 지금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게 생긴 토트넘에 가서 잠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걸 한다?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 세 명의 나머지 포스테코글루, 마르코 실바, 로저스는 좀 사실 토트넘의 이전 위상을 생각을 하면 이번 시즌은 물론 안 좋지만은 좀 아쉬운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똑같이 많이 언급되는 게 루이스 엔리케는 사실 뭐 실제로 얘기까지는 오갔다고 하니까 여전히 뭐 무직이고 리스트에 있고 또 이제 그레엄 포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첼시가 어느 정도 이제 포체티노도 선임을 했고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거의 뭐 단계가 됐잖아요. 포터가 이제 좀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포터를 언급을 했는데 사미 목벨 기자도 후임 리스트에 포터가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알렸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원래 토트넘이 또 포터 감독을 좀 노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포터 감독이 첼시 감독을 그만뒀을 때 연결은 잠깐 되긴 했었죠. 하지만 포터도 당시엔 부담스럽고 좀 그랬는데 이제 시즌이 끝나고 지금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겹쳐지는 인물들, 즉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그 감독 리스트가 거의 쭈루룩 이제 맞물리고 있는데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닌 풋볼 트랜스퍼에서 이미 좀 가장 먼저 어제 토트넘이 이제 로저스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이 풋볼 트랜스퍼의 스티브 K 기자는 프리랜서 기자라고 하는데 본인의 소개에 따르면 가브리엘 제주스의 아스널 이적을 최초 보도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기자가 혼자 보도했으면 언급을 안 했을 텐데 이 보도 이후 뭐 다른 매체들도 다 이제 로저스의 이름을 또 함께 띄우니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로저스는 이전에도 저희가 뭐 소개를 시킨 적도 있었죠. 그 로저스가 연결됐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레비 회장이 포체티노를 부임을 하기 전에 먼저 미팅했던 게 로저스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로저스를 그래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리버풀이 먼저 데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 실패하고 데려온 게 포체티노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된 케이스긴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로저스에 대해서 레비 회장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레스터시티가 강등 위기에 처해 있고 굉장히 뭐 아쉬운 뭐 그런 상황 속에 로저스가 이제 물러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로저스가 FA컵 우승도 했고 또 이 과정에는 뭐 선수단의 리빌딩 문제라든지 뭐 많은 뭐 외부 요인도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로저스를 좀 데려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도 토트넘의 야망에 맞는 감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레스터에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레스터가 강등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독이 이제 슬롯 다음으로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갈지는 이제 미지수라고 봐야 돼요. 앞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슬롯 감독은 이제 인터뷰는 그렇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트넘에 못 가게 된 걸 좀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직 완전히 다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제 뭐 사실 어렵지만
만약 1,500만 파운드를 토트넘이 내면 갈 수는 있다. 아니면 내년에라도 찾아달라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슬롯 감독은 유망한 감독이긴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연달아서 감독 선임이 지금 무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더선 보도는 조금 이제 가십성으로 소개를 드리는 건데 토트넘 팬들이 지금 이 슬롯이 무산된 이후 굉장히 화가 나서 자조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럴 거면 해리 케인 감독하라 그래! 약간 이래요. 약간 이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나겔스만이 어떤 이유로든지 일단 빠그러졌었죠, 처음에. 네. 그리고 리스트에 있다고 알려졌던 사비 알론소, 뱅상 콩파니 다 이제 현재 팀과 잔류하기로 네. 확정을 지었죠. 심지어 콩파니는 재계약까지 했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슬롯이 무산돼버리니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스트에 나겔스만도 있다라고 하고 뭐 스팔레티, 뭐 로저스 뭐 나오는데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슬롯 정도는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겔스만까지만 하더라도 빅네임이니까 데려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슬롯이라면 데려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롯마저 실패하면은 당연히 박탈감이 크죠. 거기다가 이제 연결되는 인물들이 포스테코글루라던가 뭐 마르코 실바라던가 로저스라던가 포토라던가 이런 사람들이면은 사실 그 토트넘 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죠. 예, 토트넘이 물론 지금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포체티노 시절부터 이제 무리뉴, 콘테로 이어올 때는 챔스권을 경쟁하는 팀이었는데 말씀드린 그 감독들은 사실 중위권에서 유로파를 노리는 뭐 그런 수준의 감독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마르코 실바 감독은 히차리송을 잘 썼던 뭐 그런 이점들이 있긴 한데 심지어 포터는 아예 뭐 유럽 대항전도 가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예. 맞잖아요. 그 브라이턴을 물론 잘 만든 거는 맞는데 그 공적은 인정을 하는데 결국 유럽 대항전에 가게 된 건 데첼비 밑에서 가게 된 거잖아요. 예. 뭐 현실적으로 지금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뭐 이제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맞다. 우리가 다음 시즌에는 챔스 진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유로파 진출을 노리는 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감독들이 레벨에 맞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토트넘이 갖고 있는 뭐 경기장의 뭐 규모, 투자금, 지금 보유한 선수단의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급의 감독으로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를 지킬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슬롯 감독이 부임한다고 했을 당시에도 지금 유럽 대항전 못 가게 되면은 케인하고 손흥민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감독 선임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선수들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영국 언론에서는 콘테 감독이 이제 떠난 이후에 그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정식 감독 대체 토트넘이 언제 선임할까? 마치 이제 무리뉴 감독이 떠났을 때 결국 누누를 거쳐 콘테로 오는 과정 속에 엄청난 그 사실 좀 잡음들이 많았잖아요. 예. 또 그런 일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디렉터도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디렉터도 감독과 연결고리를 보면서 또 페노트 디렉터도 사실은 슬롯과 연결돼 갖고 제안을 했다가 또 거절을 당했어요. 토트넘이. 그렇죠. 네. 그만큼 토트넘이 현재 이적 시장에서 특히 감독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정식 감독은 대체 언제 선임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현지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체크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